자존감이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니니 너무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 더 멋진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상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그 충실한 하루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들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것은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지은이는 임찬영, 발행은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경험을 담은 이야기로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다루었기에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안, 자책감, 이런저런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린 부분은 1장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남들은 저의 부족한 모습을 모를 거예요. 멀리서 보기에 저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라는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기 때문이죠. 저는 쉽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작은 칭찬 한마디에 쑥스러워하고 남들이 툭 던지는 핀잔 한마디에도 크게 당황합니다. 뭐가 그렇게 미안한 일이 많은지 저도 모르게 매번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곤 합니다. 저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비난하면서 계속 몰아붙여가며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울해지고 예전보다 주변의 눈치도 더 많이 보곤 합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는 생각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심리학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늘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네요. 주변에 저보다 잘나 보이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남들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모를 겁니다.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거짓말.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감 때문에 고민이에요. 자존감이 항상 높을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존감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자존감은 내면화되어 있지만 외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내면화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잘 헤쳐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만큼이 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자존감은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기를 반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항상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반대로 나의 노력이 보상을 받을 때는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직업상 사회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행복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들 역시 많은 고민을 껴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부른 고민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고민의 내용은 사람마다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큰 범주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개인사나 직장에서의 갈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미래의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 등등 그것들이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고민들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만 놓고 봐도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주위 사람들이 존경 등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건들이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 중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쉽게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위인입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가 출신인데다 숱한 업적을 이룬 엘리트 정치인이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독히도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열차를 탈 때면 철로 가까이로는 절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뛰어들어 버리고 싶은 충동 때문에 철로를 무서워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우울감을 검은 개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집안에서 검은 개와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듯이 항상 우울감이 곁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엇 박사는 자존감이 손상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작은 실패나 타인의 무시에 크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 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 애가 강하다는 말은 의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들 자기 애가 강하다는 말을 자신감이 높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애가 높다는 말이 항상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잠정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좀 더 큰 목표를 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만 해. 나는 당연히 이 정도의 성공은 거두어야만 돼. 이처럼 자신이 능력을 넘어서는 과장된 기대를 하는 사람을 자기애가 강하다고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자의식 과잉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그에게는 여지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성취를 이룬 타인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이 자신을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내가 열심히 외워온 것을 100%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가끔은 실수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빼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은 발표했으니 아쉬움이 있어도 거기서 접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물러서지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그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생각만큼 못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는 80점짜리 발표는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자기 검열이 문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인데 대부분 목표 의식이 높고 잘 해내고 싶은 열망이 있어 좋은 위치에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쉽게 실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저평가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큰 소리도 내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그들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을 했음에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하면 행복해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앞서가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자신을 책짓질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높은 봉우리를 목표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더 높은 봉우리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조금만 더 하면서 자신을 악착같이 몰아세웁니다. 너무 지쳐서 방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나 성과를 이룰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기에 불안증이나 공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반복적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없고 허무하다고 느끼면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칠이 남긴 말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는 말년에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에 대해 지독한 자기 비난과 검열을 거듭하면서 살아간 처칠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굳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 가끔 나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함 빼고 조건도 다 빼놓고 그냥 날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나는 너무 낮지 않은 자존감이 아니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자존감이 높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긍정적이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높은 자존감이라는 오르지 못할 나무만을 쳐다보면서 지금의 나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존감의 회복이 꼭 필요하다거나 행복을 위해서는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자존감 만능주의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낮은 자존감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일관되지 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낮은 자존감 탓에 자신을 항상 불행한 위치로만 놓아버리는 사람은 분명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세상을 지금과 다른 틀에 넣고 바라보는 꾸준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럭저럭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충분한데도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자존감이 높아져 있을 때 나 스스로가 자존감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는 자존감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는 행복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존감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은 주로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괜찮을 때는 자존감을 의식하지 않고 모자란 순간에만 자존감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존감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자존감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할수록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부족한 자존감에 대해 파고들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존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좋게만 보이는 방법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두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존감에 대해 확실한 사실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안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들을 좋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자의식 과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처럼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에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낮은 점수를 줄 테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점 내외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원래 그 정도의 점수, 그 정도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좋게 보냈던 어느 하루가 있어서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런 내가 되기 위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70점짜리 하루하루를 희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삶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나 열등감을 줄이는 많은 방법들이 결국 여기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조금은 부족한 나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이나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들도 그냥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회피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내 앞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간다. 얼마 전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 가수 한 분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치고 무료한 날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라는 질문에 그분은 그런 날에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 정리나 설거지를 하는데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하루를 보낸다면서 그런 일이 다 끝나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큰 성취일 때도 있지만 그냥 소소한 일상이 작은 성취일 때도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나의 자존감은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이 세상도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 70점 정도의 날들이 많기에 그리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그냥 별것 아닌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스타나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명사도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시간이 대부분을 일상을 살아가는데 보냅니다. 무대 위 배우들을 생각해 봅시다. 화려한 무대, 빛나는 조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소리, 겉으로 보면 온갖 화려한 모습들이지만 사실 그 무대의 이면에는 배우들이 연습을 하는 몇 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에 잠깐 반짝이는 무대가 있습니다. 큰 박수를 받으며 벅차올랐던 무대는 결국 끝이 나고 다시 연습으로 지새우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에 뜨기 위해 물 아래에서 힘들게 물장구를 치는 순간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려한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날도 있지만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돋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있으며 해봐야 그냥 티도 안 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비로소 나의 자존감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상을 힘겨워하지 않고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화려한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평범한 나를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도 이런 삶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예전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경희 작가의 현이의 연극이라는 수필을 읽었습니다. 딸이 연극제에서 연극에 참여한다기에 엄마가 구경을 가는 내용입니다. 주말마다 열심히 연습한 딸이 꼭 보러 오라기에 엄마는 큰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은 플리피라는 역할이라는데 막상 연극에서는 주인공도 아니었고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대사마저 제대로 없는 작은 역할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실망하게 됩니다. 딸이 좀 더 두드러운 역할을 맡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걱정을 하는 아이를 보며 엄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은 역할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시기가 지나고 그냥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책을 보고 그냥 집안일을 하는 시간들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꼈으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니니 너무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 더 멋진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상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그 충실한 하루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들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